조금 전 청와대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다자녀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아들이 셋이다 보니 그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니 대답을 하세요.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그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직접 보셨습니다만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전격적으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먼저 당초 내일쯤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지명 처리된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홍익표 정수석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것이 딱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백브리핑을 통해서 그 국민의 눈높이가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예. 뭐라고 딱 하나만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예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해운 후보는 이른바 강선우 의원의 갑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이 자녀 입학 비리 의혹, 플러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예. 하나하나 다 플러스했는 것보다 더 많은 의혹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 그럼 가장 지금 억울할 사람이 바로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 후보자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인사 검증의 실패, 이 시스템 실패 자체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후폭풍이 적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지명 철회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로 결론이 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지금 질문도 나왔어요.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만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사실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15시간 동안 후보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소명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소명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시아버지의 찬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이
또 명문대학 입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뭐랄까요 일종의 뭐 감정선을 더 자극하는 그런 이 모양새를 비췄기 때문에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초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일단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이 결정 여부를 보고 난 뒤에 판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러나 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청문회 이후에 지금 쏟아지는 여러 가지가 의혹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민심 위반도 걱정된다는 아마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결과 본인이 결단을 내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인사권자가 발탁을 했던 만큼 본인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일종의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사안에 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정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했던 이유, 이게 이제 통합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낙마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통합을 의미로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타당해서 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 장관을 예로만 든다면. 아직까지 저는 통합 인사를 뭐 추가로 인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꼭 그게 국민의힘 인사뿐만 아니라 꼭 이제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라도 이제 전문성이 있고 또 이제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도덕성이나 윤리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가 있다면 충분히 모셔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정말 청와대가 정말 그 용기 있게 결단을 잘했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사청문회 전에 과연 이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냐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도 뭐 저도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제대로 된 속 시원한 해명을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에 맞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새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자격 미달은 물론이고요 이제 부동산 병역 입시 갑질 뭐 이른바 국민 4대 영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다.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여론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그 백지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적절한 조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이해훈 논란을 통해서 승자가 됐던 것은 이재명 본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임명 당시에 이런 논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부를 알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보수가 보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출신의 인사의 부패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로 이해훈 전 장관 후보자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자녀 대상 입시 비리라거나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자녀가 자녀 명의로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었던 이력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해훈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보수정당 소속이었다는 것 때문에 다수의 여론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는 조금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에 대한 논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앞으로 전략을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에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차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양태정 변호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저거 다 알고 확인만 했었어도 이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뭐 비판은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뭐 보수에서 5번이나 공천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검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5번 공천된 후보자를 3번이나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국민 검증도 거쳤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의
아이가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손해는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백지원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런 이 인사 검증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5번씩이나 공천을 해줬던 보수 정당의 그런 이 민낯, 이 과거 199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그거를 인용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네. 바보야, 문제는 보수의 민낯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백 대변인 말씀처럼 다 의도하고 이걸 했느냐 부분은 뭐 검증해 볼 대목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저는 보수가 상당히 이 도덕적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예. 공당의 추천 시스템도 저는 함께 점검해 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정 변호사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뭐 자막으로 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보수에서 넘어갔다고 자진 사퇴 기회 안 주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얼마든지 이해운 후보자가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는 의도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네. 이해운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것이 이른바 꽃놀이 카드다, 꽃놀이 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이제 임명을 했을 때도 때면은 이렇게 하자 있지만 이런 하자 있는 인물까지도 통합을 위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대인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오늘처럼 전격적으로 본인이 사퇴한 것이 아니고 지명 철회를 함으로써 내가 정말 보수에서 이렇게 중용했던 인사를 내가 쓰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나도 놀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한 인물을 쓰겠다라고 해서 정치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꽃놀이패를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강선우 의원은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결국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를 질문하니까 결국 그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수 인사를 픽업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점수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 그 사이에 이용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해운 후보자의 명예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힘 인사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예.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인사 실패를 통해서 통합 인사란 명목으로 국민의힘을 갈라치려고 했던 시도는 그것 또한 막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대통령의 고심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고요. 우리 백지연 대변인께는 이걸 같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합치, 통합 이런 걸 의미로 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할 가능성은 있는지,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지, 뭐 당에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당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인물을 본인이 기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게 사실은 지명을 하는 과정에서 평판조회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보수 정당 출신이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자해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핵심 측근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부패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상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이해운 후보자를 이용을 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용도 폐기가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가 보수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본인들에게는 타격은 없으면서 다시 한번 공허한 통합이라는 언어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